자, 이제 다섯 번째 빈칸 추론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은 어렵지.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을 요구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빈칸 추론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는가?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선택지를 정확하게 먼저 읽어야 돼. 그리고 빈칸의 문장, 이 문장이 결국 주제문 또는 주제 부연문 둘 중에 하나야. 그지? 이 해석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왜냐, 이 자체가 질문이고 문제거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두 번째야. 첫 문장을 무조건 정확하게 읽어야 돼. 왜냐면 결국 이게 방향을 제시하잖아. 그지? 전체 내용의 흐름의 방향을 정해주는 게 첫 문장이야. 그러면 첫 문장 읽을 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화제를 정확하게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빈칸의 위치다. 우리가 보통 이제 단락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일단 빈칸이 주어 자리에 빈칸이 있는지, 그 다음 동사 뒤로 빈칸이 있는지. 주어 자리가 빠졌다 이 말은 화제가 빠진 거야.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핵심어가 빠졌다 이 말은 작가의 생각이 도대체 뭔지, 이 사람이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 이 둘 중에 하나를 묻는 거란 말이야. 그러고 나면 자, 이제 빈칸의 위치를 파악했으면 이제 단락 전체의 위치를 봐야 돼. 우리가 첫 번째 문장에 보통 빈칸이 오잖아. 그럼 주제문이야. 그 다음 중간에 빈칸이 오면 우리가 이거를 뭐라 중괄식이라 하지.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두 가지야. 하나는 주제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부연문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마지막에 온다. 역시 마지막에 올 때도 주제나, 즉 마지막에 오히려 요지가 더 가깝겠지. 그 다음에 부연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본문 속에서의 힌트를 주는 문장을 무조건 찾아야 돼. 쉽게 말하면 빈칸 문장과 동일한 뜻을 갖고 있는 문장이 꼭 하나가 있다는 거야. 거기에 나오는 단어로 이 답을 찾아와야 돼. 그리고 그 빈칸 전후 문장을 잘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단어를 추론하는 문제도 역시 전후 문장의 내용을 통해서 추론을 했잖아. 빈칸도 마찬가지라. 전후의 내용을 반드시 봐야 돼. 그래서 이제 쉽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다고 보자. 자, 이렇게 이제 지문이 요래 이제 빈칸이 이래 있으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주제문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이 주제가 둘로 분명히 선생님이 나눠준다. 화제, 그 다음에 핵심어. 이 둘 중에 하나의 빈칸이 와 있다. 그럼 얘가 첫 번째 사과, 두 번째 배, 그럼 세 번째 복숭아, 네 번째 포도다. 이래 되면 이 네 개를 다 포함하는 단어가 여기 들어봐야 될까, 이가? 요 자리에 들어오는 이게 바로 뭐고, 이게 과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지? 그럼 빈칸을 묻는 거는 이 과일을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물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가운데 한번 봐봐라. 자, 이렇게 물었다. 그러면 이거는 전후에서, 그죠? 전후에서 나오는 내용을 공통분모를 가지고 배네, 포도네. 그럼 배하고 포도의 공통분모는 뭘까? 과일이구나. 그럼 그 비슷한 게 오겠네. 이렇게 들어봐야 되는 거라. 요게 사실은 우리가 탭스 형태에 해당하는 빈칸 문제가 많다. 옛날에는 수능은 이렇게 주제문을 묻는 수능식은 주제문을 묻는 거였거든. 근데 탭스는 주제와 이렇게 예를 물으면 두 가지를 다 물었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이게 어렵단 말입니다. 그 요즘 3점짜리들이 이쪽으로 많이 가는 거야. 이해되지? 그걸 네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내가 문제를 접근할 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읽어서 내가 답을 찾는다. 이 흐름이 나온다는 거야.